녹화장에 도착한 시간은 저녁. 떠난 시간은 밤 11시가 훌쩍 넘어서였다. 그러나 그 새벽 같은 밤을 끝까지 지킨 사람은 출연자가 아니었다. 노래하러 온 게 아니라 사람 보러 온 가수. 이찬원이었다. KBS 불후의 명곡 촬영 당일, 제작진이 오늘 의외의 손님이 왔다고 기틈한 그 한마디가 긴밤의 주파수를 바꿔놓았다. 톱6에서 가장 가까운 멤버 이명웅의 무대를 뒤에서 묵묵히 바라보던 그는 환호 대신 실무진의 동선을 먼저 살폈고 박수 대신 스태프 한 사람에게 건넬 물과 음식부터 챙겼다. 그 장면을 목격한 이들이 공통적으로 한 말은 간단했다. 오늘 주인공이 무대 밖에도 있었다. 현장 타임라인을 따라가 보자. 제작진 설명을 종합하면 이찬원이 도착했을 때 이명웅은 이미 빅쇼 포맷에 맞는 장면을 촘촘히 수확하는 중이었다. 톤을 높였다 낮췄다. 객석과 호흡을 조절했다. 동료 출연자와의 티키타카까지. 그 스냅과 리듬을 뒤에서 지켜보던 이찬원은 스태프 통로 끝 모니터 가까이에 서서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였다. 녹화 중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어떻게 보세요? 라고 묻자 돌아온 답은 이랬다. 영웅이는 이제 무대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운영하네요. 동료의 실력을 칭찬하는 말에도 단어 선택엔 업계 베테랑의 정확함이 담겼다. 진행은 앞쪽만 보고 달리는 기술이고 운영은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책임이라는 걸 그는 누구보다 잘 안다. 그리고 방송이 잠시 쉬는 사이 촬영장 한켠에 의외의 풍경이 펼쳐졌다. 흔히 카페차 정도로 끝날 법한 간식 지원이 아니었다. 스태프 수와 리허설 본록 타임을 역산해 따뜻한 음식과 생수를 배치했고 체력 떨어지는 늦은 시간대엔 속을 편하게 하는 메뉴로 한 번 더 순환이 돌았다. 이름이 앞에 나오는 사람은 무대 위에 서는 가수지만 이름이 자막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하루 종일 움직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배려였다. 현장에 있던 조명팀은 누가 산 건지 몰랐는데 계산 끝나고 찬원님 쪽에서라는 말을 듣고 뒤늦게 알았다고 전했다. 선행을 홍보에 쓰지 않는 방식. 그게 진짜 프로의 매너다. 그날의 하이라이트는 녹화가 끝난 직후 대기실에서 벌어졌다. 이명웅이 스태프들의 맛있게 잘 먹었다는 인사를 연달아 듣고도 제가요? 라며 고개를 갸웃하던 순간 문이 열리고 커다란 케이크가 들어왔다. 수고했다는 말 대신 케이크 위에 올려진 작은 문구 하나로 모든 메시지가 압축됐다. 누군가의 밤을 온전히 응원하기 위해 자기의 밤을 통째로 내어준 사람의 방식이었다. 케이크를 보는 순간 이명웅은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대기실을 가득 메운 박수 소리. 형 왜 여기까지라는 농담 섞인 목소리. 끝까지 보고 싶었어라는 답 그 몇 마디 안에 지난 2년의 시간과 서로의 버팀목이 얼마나 단단했는지 고스란히 드러났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하나 더 있다. 이찬원은 이 장면을 연출하러 온 게 아니라 결과를 확인하러 온 것도 아니었다. 그는 끝이라는 단어가 내려오기 전까지 자리를 지켰다. 밤 11시. 쉬어야 할 시간. 다음 스케줄을 위해 몸을 아껴야 할 시간. 대중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그 휴식 시간을 기꺼이 친구에게 써준 것이다. 업계에서 흔히 말한다. 톱스타의 자원은 시간이라고. 그 시간을 아낌없이 나누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제작진이 우리도 놀랐다고 말한 건 바로 그 지점이었다. 녹화를 마치고 난 뒤의 동선도 이찬원다움을 증명했다. 그가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이명웅과 매니저를 태우고 야식집으로 향하는 길 차 안에서 대단한 비전을 발표한 것도 SNS를 겨냥한 짧은 인터뷰를 찍은 것도 아니었다. 그저 평범하게 대화가 흘렀다. 오늘 브릿지에서 텐션 좋더라. 저는 마지막 큐에서 살짝 떨렸어요. 그럴 땐 반박자만 밀어도 시청자 귀는 몰라. 음악 얘기가 자연스럽게 인생 얘기로 그리고 톱6의 지난 시간들로 이어졌다. 스케줄 없을 땐 같이 밥 먹고 일 얘기도 하는데 그게 우리에겐 제일 큰 휴식이라는 말이 거창하게 들리지 않는 이유다.
함께였기에 버틴 날들이 있었다는 걸 둘은 잘 알고 있다. 이날의 현장을 본 스태프가 2,000원의 애틋함은 결국 제작팀을 움직이게 한다고 말했을 때 그건 단지 감동서사를 가리키지 않았다. 효율과 배려 사이의 균형, 현장 운영의 구조가 작게 바뀌는 순간을 의미했다. 스태프가 웃으면 카메라가 흔들리지 않는다. 카메라가 흔들리지 않으면 편집이 단단해진다. 편집이 단단하면 시청자의 몰입이 길어진다. 그렇게 악수 한 번이 화면을 바꾸고 물 한 병이 프로그램의 밀도를 바꾼다. 이건 미담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그리고 시스템을 움직이는 건 결국 사람이다. 시청자에게 남은 장면은 또 하나, 이명웅이 혼자 퇴근하는 길 가끔 외로웠다고 털어놓으며 오늘은 기적처럼 기분이 좋아졌다고 말한 그 순간이다. 여기서 포인트는 기적이라는 표현이 과장처럼 들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예능과 음악, 방송과 삶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일은 늘 고독을 동반한다. 방송이 끝나고 나면 화려한 조명이 꺼지고 남는 건 긴 복도와 약간의 공기 냄새 그리고 조용한 엘리베이터의 숫자들이다. 그 길에 누군가가 서 있으면 사람은 다시 내일을 해낼 수 있다. 누군가에겐 야식 한 끼가, 누군가에겐 한밤의 케이크가, 누군가에겐 그냥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가 그날 이명웅에게 2,000원은 그런 기적의 형식이었다. 여기서 시선을 조금 넓혀보자. 톱6과 함께 보낸 인연은 단순한 방송 프로젝트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무대와 촬영장, 이동과 연습실 사이에서 쌓인 감정은 버티는 힘이 되었고, 아이디어를 나누는 회의는 곡 해석의 폭을 넓혔다. 변하지 않았다는 말은 과거 회상에 취한 수사가 아니다. 업계에서 관계는 자주 흐릿해지고 일정은 늘 빡빡해진다. 그 속에서 함께 먹고, 함께 말하고, 함께 쉬는 공동체는 생산성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든다. 이 팀이 다시 음악 무대에서 재결합하길 바라는 팬들의 요청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단지 추억팔이가 아니라 서로의 강점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끼리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시너지에 대한 기대다. 그리고 이 모든 서사 바깥에서 또 하나의 숫자가 조용히 쌓이고 있었다. 세정그룹의 패션 편집숍 웰메이드는 2,000원을 모델로 앞세운 이후 올해 1에서 2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5% 이상 상승했다고 밝혔다. 유튜브 캠페인 영상 속 그가 입고 나온 스트라이프 린넨 셔츠는 노출 전후 3주를 기준으로 판매량이 약 510%나 뛰었다. 여기서 우리가 읽어야 할 건 스타가 입어 팔렸다는 단순 공식이 아니다. 스토리가 옷을 입고 옷이 생활을 건드린다는 것, 무대에서 보여준 태도와 하면 밖에서 보여준 배려가 브랜드의 이미지와 만나면 소비는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동참이 된다. 팬덤은 광고를 소비하는 집단이 아니라 스토리를 확장하는 제작자이기도 하다. 그래서 찬원 효과는 매대에서 끝나지 않는다. 일상에서 계속된다. 이 지점에서 마케터들이 메모장에 적어야 할 키워드는 분명하다. 첫째, 일상성의 위장해제. 무대 밖에서의 진짜 태도는 소비자의 레이더에 걸러지지 않고 직진한다. 둘째, 콘텐츠 커머스 동조화. 방송의 감정성과 상품의 사용 경험이 같은 타이밍에 진동할 때 단발이 아닌 반복 구매가 일어난다. 셋째, 팬덤의 자발성. 누가 시키지 않아도 리뷰가 콘텐츠가 되고 콘텐츠가 다시 광고가 된다. 2,000원이 현장에서 보여준 선행이 왜 굳이 홍보되지 않아도 널리 퍼지는지, 웰메이드의 셔츠가 왜 협찬이라는 단어 없이도 품절을 찍는지 답은 여기 있다. 다시 촬영장으로 돌아가 보자. 늦은 밤 조명을 꺼야 하는 타이밍에 누군가가 조금만 덜하고 말하면 보통은 피곤하다는 표정이 먼저 따라온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오늘은 더 해도 될 것 같아라는 말이 곳곳에서 나왔다. 그 동력은 어디서 나왔을까? 값비싼 장비도 화려한 무대 세트도 아니다. 나의 수고를 누군가가 봐주고 있다는 확신에서 나온다. 현장 노동에 대한 존중이야말로 콘텐츠의 질을 끌어올리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지름길이라는 걸 2,000원은 행동으로 증명했다.
유명세는 스포트라이트의 광량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태도로 측정된다는 평범한 진실에 그는 평범하지 않게 실천한다. 이명웅은 이날을 두고 내가 가장 믿는 사람 중 한 명이라고 말했다. 신뢰는 말로 얻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가르쳐준다. 같은 팀에서 같은 프로젝트로 출발한 사이가 시간이 지나면 경쟁자로 분류되기도 하고 각자의 영역에서 비교의 대상으로 묵이기도 한다. 그럴수록 사람들은 거리를 둔다. 그 거리의 반대편에서 이찬원과 이명웅은 밀도를 택했다. 무대가 아닌 곳에서 함께 웃고 무대를 떠나도 서로의 무대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쌓인 내공은 한 장면의 눈물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그것은 다음 무대의 완성도를 높이고 그 다음 방송의 긴장도를 만든다. 팬덤의 시선으로 이 밤을 정리해보자. 언젠가 톱6과 다시 한 무대에서는 나를 기다리는 마음은 이제 단순한 바람을 넘어 시장의 신호가 되고 있다. 합동 공연이나 스페셜 방송이 제작된다면 그건 화제성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결합형 폼에 대해 실험이 된다. 40대 이상은 익숙함으로 20대 이하에겐 새로움으로 30대에겐 일상과 추억을 조화시키는 연결고리로 작동한다. 이 잠재력을 정확히 읽는 제작진이라면 지금부터 기획을 테이블 위에 올려야 한다. 중요한 건 누구 한 사람의 화려한 고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호흡이 같은 타이밍에 닿는 구조를 설계하는 일이다. 이찬원의 밤 11시는 그래서 오래 기억된다. 한 사람의 시간을 다른 사람의 기쁨으로 바꿔준 날 한 사람의 배려가 수십 명의 노동을 가볍게 만든 날 한 사람의 존재가 친구의 눈물에서 빛으로 번져나간 날. 우리는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선한 영향력 같은 흔한 단어를 떠올리지만 실은 더 간단한 말로 설명할 수 있다. 그것만이 외로움의 반대말이고 그게 바로 공동체가 콘텐츠가 되는 순간이다. 마지막으로 이 밤의 교훈 하나를 적어둔다. 스타의 품격은 두 가지로 드러난다. 무대 위에서의 집중, 무대 밖에서의 배려. 첫 번째는 실력으로 쌓고 두 번째는 사람으로 배운다. 둘 다 갖춘 사람이 많지는 않다. 그래서 그날의 불후의 명곡은 방송이 끝난 뒤 진짜가 시작된 밤이었다. 누군가는 야식을 먹으며 웃었고 누군가는 장비를 정리하며 안도했다. 그리고 누군가는 대기실에서 큰 케이크를 보다가 울었다. 그 모든 장면에 같은 제목을 붙일 수 있다. 찬원은 무대 밖에서도 찬원이었다. 이제 질문은 자연스럽게 다음으로 넘어간다. 이 관계와 태도, 이 배려와 집중은 어디까지 확장될까? 우리는 이미 힌트를 갖고 있다. 현장의 사소한 친절이 방송의 공기를 좋게 하고 방송의 공기가 브랜드의 지표를 움직이며 브랜드의 지표가 다시 현장을 지원하는 선순환. 음악과 예능, 제작과 유통, 스태프와 팬덤이 얽혀있는 이 구조 속에서 진짜 변화는 늘 사람에게서 시작된다. 그날 촬영장에 들어선 이찬원의 첫발처럼, 그날 대기실로 들어간 케이크처럼, 그날 야식집으로 향한 자동차처럼, 그러니 오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도 부탁이 있다. 다음에 우리가 TV를 켜고 모델을 보고 누군가의 이름을 검색할 때 가끔은 화면 밖을 상상해보자. 누가 물을 챙겼고 누가 기다렸고 누가 먼저 웃었는지. 그 상상이 쌓이면 우리는 더 좋은 장면을 요구할 수 있고 더 좋은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언젠가 톱6과 다시 한 무대에서는 그날 밤에도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무대를 완성하는 건 결국 노래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 노래가 오기까지 누군가가 나눈 시간, 누군가가 한 배려, 누군가가 건넨 케이크 한 조각이었음을. 끝으로 숫자 하나만 더 기억하자. 올해 1에서 2월, 웰메이드의 매출은 전년 대비 15% 이상 올랐고 스트라이프 린넨 셔츠는 510%나 팔렸다. 이건 통계가 아니라 신뢰의 수치다. 그리고 신뢰는 늘 이렇게 시작된다. 오늘 내가 너 편이에게 그 문장을 노래로, 행동으로, 야식으로, 케이크로, 물 한 병으로 보여준 밤. 그 밤의 이름은 이찬원이었고 그 밤의 무대는 이명웅이었으며
그 밤의 박수는 스태프와 팬들이 함께 만들었다. 우리가 본 건 그래서 한 편의 방송이 아니라 한 시대의 매너였다.